그럼 되겠네. 중3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봅시다. 중3과정. 중3과정에 중력이 한 일과 운동에너지의 관계 알아보기. 이게 중3과정이니까 이게 2학기 때 거냐? 1학기 때 거냐? 1학기 때 건가? 학교에서 넌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왜 떠드는 거야? 중3과정 이걸 학교에서 다 지금 진도를 나간 거니? 일관 에너지가 앞쪽에 있어? 근데 빼먹기 식으로 다안 배우고 일단 뭐 이 챕터가 이제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니까 뭐 필요한 개념들이 뭐가 있었는지 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고 오늘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이 일이라는 거랑 에너지라는 거랑 그놈이죠. 에너지가 정의가 뭐니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100줄이 있다는 얘기는 100줄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 100줄이라는 값이 운동 에너지라는 형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고요. 어떤 그 기준면에서부터 위에 있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이 있으면 용수철을 갖다가 잡아당겼을 때 이 위치에 있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거든. 이 세 개를 갖다가 더한 값을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뭡니까? 운동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서 이 식으로 치면은 중력의 에너지가 뭐게? 그 사람이니?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중등에서는 G를 갖다가 그냥 9.8이라고 배우니까 9.8 mH가 이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죠. 그래서 mgh.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 그다음에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의 kx 제곱해서 이 세 개를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중학교 때 나오나? 나오겠지. 중력 에너지, 요 에너지, 이 세 개를 갖다 더한 값은 마찰과 저항이 없으면 유지가 되는 값이야. 일정하게 보존되는 값이야. 그래서 어떤 물체를 갖다가 만약에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 물체가 1번 H에 있을 때나 2번 H에 있을 때나 3번 H에 있을 때나 언제나 똑같아. 그러면 요만큼의 높이를 H라 하고 요만큼의 높이를 H1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속력을 V2 여기서의 속력은 뭐 V3 떨어지니까 빨라졌겠죠. 이 자식에 대한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 보존 상황을 식으로 쓰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얘가 그림에서 지금 스프링이 없으니까 이 에너지는 없는 거고요. 그럼 꼭대기에 있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요만큼이었고 2번 위치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는 mg에 얘는 2번인데 왜 H 전가 했을까? 1번이라 해요. 여기 2번이라 합시다. 여기 처음 제로. 그러면 1번 H에서는 mgh1만큼의 중력에 대한 에너지와 2분의 1의 m의 v1의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를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에너지를 갖다 여기 잡은 거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의 기준이 될 건데요.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는 0이고 H가 0이니까 0이고 2분의 1의 M의 V2의 제곱. 근데 V2라는 값은 속력이 제일 빠른 값이니까 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에너지는 처음에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비교해 보면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이 V2라는 값이 루트의 2gh 이딴 식의 값을 갖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을 안 들어본 사람
학교다닐 때. 다 배웠니? 이게 말이 없어 알 수가 있나? 배웠냐? 넌 되게 오랜만이다 뭐가? 너가 특강할 때 있었나? 아 그거. 그럼. 특강하라고 해서 놀아? 잘 놀았니? 방학 때? 여기 애들이 이렇게 까만 옷 입고 다니고 겨울이 여름인데도 이렇게 애들이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이렇게 애들이 막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웅장하니 우중충한 여름인데 좀 형광색 옷도 좀 입고 아 봐봐 난 밝잖아 핑크핑크 하잖아 왜 까만 옷을 입는 거야 여름인데 덥게 가뜩이나 40도가 넘어가는데 막 너무 뜨겁지 않니 옷이? 긴팔이네 얘는? 왜? 아 에어컨 때문에 그러니? 그래 뭐 이런 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정인데 그래요 일단 알아듣는 것 같고요 김에 1도 한번 다시 한번 정해볼까? 1에 대한 개념이 1이라는 건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갖다가 곱한 값인데 더 정밀하게 쓰면은 fs 코사인 세타로 정의가 된 값이야. fs 코사인 세타.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를 이렇게 당겨서 이쪽으로 뭐라 할까요? 20N의 힘을 가해서 2m를 당겼다. 그럼 여기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면 얘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만큼의 2를 받은 거야. 그러면 요만큼의 2를 받았으니까 얼마입니까? 받은 1의 양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똑같은데 그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뭡니까? 코사인 0도가 1이기 때문에 얘는 40Nm만큼의 에너지가 생겼는데 Nm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1줄이라고 합니다. 줄 1줄 40줄의 에너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서는 속력이 이 물체가 만약에 2kg이다 라고 하면 여기를 지나갈 때 속력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40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40줄의 에너지가 생겼겠지. 그 생겨먹은 40줄의 에너지가 얘겠니? 일단 용수처럼 보이지도 않아. 물체가 움직이는데 높이 변화가 없었어. 그러면 얘밖에 안 생긴 거지. 아니야? 그럼 평면상을 움직인 이 자식이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에너지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약분시켜가지고 이제 속력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냐?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직선상을 움직이면 얘가 깔끔하거든? 깔끔한데 직선이 아닌 게 문제야. 근데 식을 갖다가 처음에 보면 이게 약간 의심스러워. 이게 내가 힘과 이동거리라고 했잖아. 물리 첫 시간에 뭐 스칼라, 벡터 뭐 이런 거 내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하지 않았어. 했지. 이 거리라는 건 힘과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거리라고 하면 이거 벡터 값이니 스칼라 값이니? 거리는 스칼라 값이지. 질량이나 온도나 밀도나 이런 것처럼 스칼라 값이야. 그럼 거리는 방향이 있니 없니? 방향이 없지. 그럼 방향이 없는 거리랑 방향이 있는 힘이랑 둘 사이에 각도가 있대. 되게 이상한 말이지. 이상하지가 않니? 되게 이상한 말인데. F는 MA인데 F라는 자식이 MA인데 얘는 방향이 있는 A고 얘는 방향이 없어. 질량과 가속도 사이의 각도. 이상하지? 질량이 무슨 방향이 있어? 방향이 없잖아. 근데 질량과 가속도의 각도를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지. 근데 쟤도 마찬가지로 거리인데 무슨 거리와 힘이 방향이 존재하냐라고 하는데 쟤는 거리지만 벡터 값입니다. 거리인데 스칼라가 아니야.
거리인데 스칼라가 아니면 그건 뭐냐? 변이잖아. 그럼 변이라고 하면 될 거를 왜 거리라고 할까? 변이라고 하면 더 골치 아파. 자, 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자, 어떤 저기 있는 정물체를 어떤 애가 지금 얘가 이렇게 민 거거든. 근데 밀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 20N을 당긴 거야. 이 각도가 30도야. 그 얘기는 이 물체를, 이 2kg에 달하는 이 물체를 이렇게 줄을 걸어서 어깨에 들쳐매고 이렇게 걸어간 거야. 그럼 내가 저 물체한테 힘을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한 거거든. 이쪽 방향으로 지금 힘을 가한 거거든. 근데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는 이쪽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2m를 당겼다고 쳐봐. 이렇게 당겼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여기를 지나갈 때 얘도 속력이 생겼을 거잖아. 에너지가 생겼을 거잖아. 그럼 생긴 에너지를 알아야 이 자식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가 얼만큼 생겼습니까? 라고 할 때 힘하고 거리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힘은 이쪽 방향으로 했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얘를 갖다가 쪼개서 이렇게 쪼개게 되면 F를 갖다가 분해하면은 이쪽이 10N이고 이쪽으로는 10루트 3이지. 이해되니? 이해되지? 그럼 여기 10루트 3이라는 이 값이랑 이 값을 곱했더니 얘랑 얘를 곱하니까 얘가 누구냐면은 얘가 중심각이 세타면 이게 F의 코사인 값이잖아. 얘는 F의 사인 값이잖아. F의 코사인이라는 요놈과 이동거리 S를 얘를 곱하면 FS 코사인 살 때린 거잖아 내가. 이 두 개를 곱한 게 1의 양이야. 그럼 얘는 여기에 왔을 때 두 개를 곱해서 20루트 3만큼의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40보다는 작은 값이 생긴 거야. 이 값을 가지고 2분의 1의 MV제곱을 만드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방향도 없는 애한테 왜 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착각하지 말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내가 이렇게 관짝을 들쳐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걸 위에서 항공샷으로 바라봤더니 어떤 애가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어깨에다가 줄을 매고 관짝을 하나 이렇게 들고, 이게 발이야. 머리, 양 어깨, 줄, 물체. 오케이? 이렇게 하고 걸어간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얘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내가 얘를 변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 값을 집어넣겠지. 이게 뭔 말인지 알니? 내가 한 거는 이렇게 들쳐맨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삥 돌아서 실제로 이만큼을 걸었더니 이 건게 뭐 예를 들어 2m다. 근데 요거를 봤더니 요거는 10cm밖에 안 돼. 그러면 변이라고 하면은 이 값을 넣으려고 할 거잖아. 이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변이는 훨씬 더 위험해. 근데 단순한 거리가 아니야. 거리는 거리지만 이 움직이는 방향을 갖다가 있으면 이 방향까지를 같이 생각한 값이야. 그렇지만 변이라고 하면 더 헷갈리니까 거리라고 부르는 거야.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얘가 힘과 이동거리라고 하니까 이거 벡터니 스칼라니라고 부르면은 스칼라라고 대답하는 애들 많거든? 거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리지만 벡터입니다. 벡터야 벡터. 벡터와 벡터의 계산을 한 거야. 그럼 얘가 1의 양이 fs 코사인 세타다 보니까 1인 것 같지만 1이 0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1이 0이 돼버리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F가 0이거나 S가 0이거나 둘 사이의 각도가 90도가 되어서 코사인 세타가 0이 나오는 경우는 1이라고 하지 않아. 그 얘기는 교수생인 줄 알았네. 교수생이 남자라고? 한 뭐식이라고? 한 성 민? 이게 어디였어? 놀러 갔나? 아프다고 할 말이 없는데. 아프다고 하고 놀러 갔나? 저쪽에 용돈이 가고 갔는데 시작한 것 같던데.
동료들이 많이 생겼다 이제. 하승수 막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던데. 그러면 1이 0인 경우가 힘이 0인 경우잖아. 힘이 0이라는 거는 내가 우주공간에서 봤더니 돌멩이 한 개가 씩 하고 지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가 있어. 그런데 중간에 아무도 힘을 가한 애가 없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멩이는 2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데, 그럼 이 자식의 에너지가 뭐랄까, 운동 에너지가 안 변했을 거니까 속력의 변화가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힘을 받지 않았을 때는 1이 아닙니다. 얘는 힘은 존재하는데 역시 얘는 이동거리는 존재하는데 힘을 안 받은 거고, 얘는 힘은 존재하는데 이동거리가 없는 거야. 내가 벽을 갖다가 이렇게 민다거나 이 책상을 갖다가 누른다거나 하게 되면 힘은 가하고 있지만 이동거리가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은 거야. 그 얘기는 이 책상을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눌러봐야 이동거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일을 안 받았고 책상의 에너지가 증가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책상은 에너지가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코사인 값이 0이 되네 이 경우인데 90도가 되는 관계니까 어떤 애가 일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움직이는 애를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경우에 이동거리와 힘의 방향이 수직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체를 들고 이동하는 겁니다. 윗말을 들으면 힘을 요로 가한 거야. mg만큼을 가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겠죠. mg보다 조금 가했으면 떨어지고 있고요. mg보다 힘을 더 가했으면 위로 힘이 남으니까 위로 가속을 하겠죠. 이렇게 A가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들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내가 딱 mg만큼의 힘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걸어가. 자, 걸어가는 방향은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하여간 90도니까 이 자식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녀 봐야 이 자식은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거야.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이 두 놈이 갖는 위치 에너지는 똑같아. 얘를 갖다 떨어뜨리게 되면 바닥에 떨어지면서 뭐 일을 할 수 있을 건데요. 하는 일의 양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물체를 들고 이동하는 건 이건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인 건 원운동이야. 자, 원운동도 지구 옆에는 달이 있잖니? 달. 지구가 있으면요. 요새는 지난번에는 한 며칠 동안 비가 억수같이 지지난 주인가? 비가 어마무시하게 온 다음에 저녁에 산책을 나갔더니 보름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보름달이 너무 선명한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중국 놈들이 미세먼지 날리기 전까지만 해도 늘 이게 당연했던 세상이잖아. 옛날에는 조선시대 이럴 때는 늘 그랬을 거 아니야? 조선시대가 뭐 대기권을 있었겠니 걔네가? 차도 없고 중국도 중국은 있었지. 중국에 차가 없고 하여간 이상해. 야, 걔네도 오늘 날씨 사진 보니까 우리나라 시뻘겋잖아. 옆에 이렇게 넘겨보니까 옆에 다 뻘겋더라. 우리나라 중국 장난 아니야. 걔는 못 사니까 에어컨도 없을 거 아니야. 와, 근데 옆으로 계속 가봤거든 내가. 그래서 유럽은 어떤가 하고, 유럽은 적당히 더워 지금. 근데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랑 아프리카보다 우리나라가 더 더운데 지금. 아프리카 어지간한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온도가 높은데 아프리카 중간에 있는 알제리인가? 보니까 알제리아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고던데? 거기가 40도 넘어가던데? 따뜻하겠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쪽에 서울 이쪽이 좀 덥고 오히려 저쪽에 동해안 쪽이랑 이 남쪽이 조금 더 온도가 낮더라고. 여기는 지금 37도 이건데 37도 8도 이건데 저 밑에는 34도 그렇던데. 34도면 시원하지. 그래. 이 달이 되게 예쁜데
그 예쁜 달이 조선시대에도 떠 있었을 거 아니냐? 지금도 계속 떠 있잖아.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얘를 끌어당기는 힘이 이쪽인데 이동하는 방향이 이쪽인 거는 옛날부터 지금 똑같아. 그럼 이 자식의 지구가 달한테 일을 해주지 않은 거고요. 일을 해주지 않으면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거고요. 어떤 애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많으면 궤도가 커지고요. 에너지가 작으면은 안쪽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이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궤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달이 엄청 선명해서 되게 기억에 남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숙제로 달을 그려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옥상이 있었는데 우리 좀 살 때 그래서 집에 옥상이 있었어요.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돗자리 깔고 밥상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달을 그렸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달을 갖다가 그려서 이제 학교에다가 갔더니 선생님이 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고 항상 똑같은 면만 봐서 이게 나중에 크면 이거 가만히 갖고 있다가 달 보면서 이 그림 보면 똑같이 생겼을 거야. 그때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당연히 이거 없어졌죠. 니네도 그림 하나 그려놔. 이렇게 다 이렇게 어두운 데랑 밝은 데랑 그런 거 보이잖아. 이렇게 집에 가서 그려. 똑같을 거야. 사람 같은데? 이거 사람 같지? 초등학교 때 달 그림 그렸던 때는 아버지 때문에 이거 생각한 거야. 그 좋은 집을 날려먹고. 그때 키우던 우리 집 개가 요만한 진돗개가 있었거든. 되게 귀여웠는데 엄마는 그냥 걔를 갖다 뭐 백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하얀 진돗개니까 이상하잖아. 백구는 너무 성의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 개의 이름을 100만 원이라고 지었어. 그냥 엄마한테 엄마 빵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잘 주다가 엄마 기분이 안 좋으면 1,000원이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우리 집 개 이름이야. 뭐 그러면 우리 집 개 이름이 100만 원이거든. 우리 집 개 이름이 100만 원입니다. 되게 이게 귀여운 애였는데 약간 이게 머리가 똑똑한데 애가 조금 모자라. 특히 걔는 부자 밖에 마당에 이제 있으니까 마당에 지켰으니까 마당에 있다가 거실에 나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옛날 집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신발 넣는 데도 있고 잔디밭이 있고요. 여기 계집이 있으면 나는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100만 원 이렇게 부르면 애가 막 좋아 뛰어와요. 뛰어와서 확 해서 나한테 이렇게 안겨. 근데 이게 애가 이제 마당에 있는 잔디밭과 요만한 시멘트로 된 턱이 있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제 이 시멘트로 된 이 턱이 이렇게 있으면 잔디를 막 달아오다가 약간 높으니까 점프 해서 오고 싶었나 봐. 점프를 여기서 하면 되는데 늘 이쯤에서 해. 그래서 막 오다가 딱 한 다음에 꼭 턱을 쬐가지고 턱을 깨. 그 다음에 얘가 막 퀴둥 올라와서 너 바보냐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바보 같은 놈 왜 그러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하면 그 다음날 해가지고 100만 원 하면 얘가 또 으악 막 뛰어와. 그리고 또 턱을 또 부딪혀. 한참 클 때까지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반복 학습이 안 돼. 근데 굉장히 미스터리하게 복날에 사라졌어. 우리 엄마 같아. 복날에 애가 진돗개인데 말이 되나? 왜 사라졌냐 했더니 엄마는 걔가 사라지고 집에는 보신탕이 이만큼 생겼거든? 보신탕이 생겼는데 말이 안 된다. 엄마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뭘 어떻게 키우는 개를 잡아먹냐. 그 개는 다른 데 입양을 보냈고 이거는 고기를 산 거다.
엄마 웃기게 또 초석같이 믿고 맛있게 또 먹었지. 근데 이 옛날에 그 보신탕은 지금 먹은 사람 없지? 보신탕 먹은 사람 먹어봤니? 이 소고기, 이 개고기가 부들부들하니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물 자체는 감자탕 비슷해. 감자탕 들깨 많이 넣어서 감자탕 비슷한데 옛날에 이렇게 도시락이 이렇게 있으면요 밥통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 국통이 이렇게 또 있고 위에 반찬통이 이렇게 있고 이게 보온 도시락이 있거든. 이거 이제 급식을 안 하니까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는 거야. 친구들끼리 이제 반찬통 가운데 놓고 모여가지고 이제 서너 명씩 먹어. 근데 형이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이제 반찬 넣고 이제 밥 먹고 오늘 국못 써가지고 굴 딱 열었는데 냄새가 이상해. 뭐지? 하고 쓱 봤더니 우지탕이야. 아씨 다시 저기 닫았어. 닫아가지고 넣었더니 같이 먹은 친구가 왜 집어넣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랬더니 되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 그랬더니 이거 설마 우지탕 아니야? 애들도 냄새를 알잖아. 그 당시에는 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난 그거 되게 좋아해. 놔줘 그러는 거야. 근데 집에서는 먹지만 이게 좀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게 있잖니? 아니 이거 잘 안 먹는데 엄마가 왜 사준 거야? 그럼 너 먹어 그랬더니 밥 먹고 났더니 이제 얘는 맛있게 먹었거든? 먹고 나서 막 야 도윤이 부시탕 싸왔다 막 소문낸 거야.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 와가지고 도윤아 씨 되게 실망이야. 뭐 이러고 가고 막 걔를 어떻게 먹어? 막 이러면서 요새는 안 먹죠. 요새는 파는 데도 없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먹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방 사시니? 사오셨어요. 할머니께서. 그 저기서 그냥 일반 그 음식점에서 건대입구 앞에 잘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물리올림피아드 학생들 보러 가면 고사장이 서울대 아니면 건국대인데 건국대가 선생님들의 시험장에 가면 애들 갖다가 이제 버스로 한 두어 대씩 가거든. 고속버스로 애들 시험 보는 사이에 시간이 한 서너 시간이 비니까 영화 한 편도 보고 밥도 먹고 또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끝나면 시험 잘 봐야 되니까 버스 싣고 또 하고 와. 비는 시간이 있잖아. 이제 제일 막내 선생님은 뭘 먹을까 하면 이제 선생님 스케줄 짜고 있거든. 끝나자마자 가셔가지고 밥 먹은 다음에 이동하셔가지고 이거 하신 다음에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 하시고 팥빙수 한잔 드시고 막 짜. 근데 그 근처에 맛집이 건대입구 옆에 우인탕집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잘하는 데로 가봅시다 해서 갔더니 몇십 년을 먹었더니 맛있더라. 걔나 고양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별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일과 에너지의 일의 정의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렇게 중학교 때 이제 FS라고 배우는 거를 일로 하지 말고 FS 코사인 세타라고 식을 이렇게 이게 일이다. 일의 정의는 힘과 힘의 방향으로 생긴 이동거리를 곱한 값. 힘을 갖다 이렇게 가면 이동거리가 이렇게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 힘에 대해서 이렇게 분해하게 되면은 이게 F의 사인 값이고 이건 F의 코사인 값일 건데 요 힘을 갖다가 힘은 벡터니까 두 개로 분해할 수 있잖아. 요 힘 하나가 작용하는 것과 요 힘과 요 힘 두 개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가 한 일의 양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동거리에다가 둘 사이의 각도가 90도니까 요 힘과 요 힘이 한 일의 양은 제로인 거야. 오케이?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아까 힘을 갖다가 가했을 때 10이랑 10루트 3으로 이 y 성분이랑 x 성분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전에 얼마나 했니? 2m인가를 당겼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얘 말고도 얘도 있을 거고요.
아까 2kg라고 했죠? 근데 20N의 힘이 있을 거고요. 위쪽에 대한 수직항력도 있을 거고요. 많을 거잖아.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얘가 받은 일의 총합을 계산하고 싶은데 얘한테 그럼 힘을 가한 애가 누가 있나 봤더니 힘이 무려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한 일의 양은 수직항력에다가 이동거리에다가 수직항력과 이동거리의 사이각도가 코사인의 90도야. 뭐 영어로 날아가겠죠. 중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오는 동안에 한 일의 양은 역시 또 90도가 되니까 날아가겠죠. 얘도 날아가겠죠. 결국엔 살아남은 게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요마랑 요마를 곱한 값이 그게 이 물체가 받은 일의 총합이야. 오케이? 그 값이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12 여기부터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에너지라는 값은 어떤 애를 갖다가 물체를 갖다가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있어야 돼.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이건 내가 힘을 줘야만 들어 올려져. 이게 뭐랄까 무중력 공간이다. 중력이 없다. 우주 공간에 떠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던 애를 여기로 옮기는 사이에 힘을 안 줘도 돼. 그냥 이렇게 옮겨가는 거야 그냥. 그냥 옮겨가. 퉁 치면 옮겨가고 대신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밀어야지 움직일 거잖아. 미는 대신에 여기다 세우려면 반대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동거리에 반대 방향 힘을 작용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0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 있던 애를 중력은 조금 이따 하고 그러니까 얘를 여기까지를 갖다가 들어 올리면 H만큼을 들어 올리면 내가 이만큼의 힘을 가해서 이쪽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를 만드니까 내가 가하는 힘 mg에다가 이동거리 h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 올렸을 때 내가 한 일의 양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고 요 값이 얘한테 저장이 되는 에너지 값인데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으니까 이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물체를 갖다가 여기까지 드는데 꼭 이 힘으로 들어야 되나? H가 예를 들어 1m고 이 자식의 중력의 크기가 뭐 예를 들어 10N이야. 내가 10N의 얘를 갖다 움직이기 위해서 10N의 힘을 가지고 1m를 밀었으니까 여기에 있을 때 이 자식의 위치 에너지는 10J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드는데 이번에 힘을 좀 과하게 구했어. 중력은 그대로 여전히 10N인데 내가 힘을 갖다가 이렇게 해버렸어. 그럼 여기 왔을 때 이 자식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 역시 마찬가지로 10줄입니다. 근데 내가 이 자식의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한 일의 양이 얼마입니까를 했더니 나는 20의 힘을 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20줄만큼의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얘를 들어 올렸을 때 여기 상태에서 정지해 있는 거야. 그럼 정지로 움직이긴 하지만 속력이 붙지 않는 상태로 물체를 들어 올린 거야. 이렇게 들게 되면 내가 한 일의 양이 20이잖아. 이 20이라는 값이 여기에서 속력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 높이에 있는 것만으로 갖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를 때리게 되면 mg에다가 h를 때리게 되면 10줄만큼의 에너지가 얘가 생긴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은 어디 갔냐? 그 나머지 10은 운동 에너지 형태로 남아있겠죠. 내가 20N의 힘을 가지고 1kg짜리를 갖다가 내가 2kg를 들 수 있는 힘을 가하게 되면 여기를 지나갈 때 얘는 속력이 생기는 거야. 이 속력이 얼마나 생겼니라고 하면 요 값이 10인데 요 값을 2분의 1의 mv제곱으로 하는 거니까 루트 10만큼의 속력이 생긴 거야. 이게 뭔 차이인지 알겠니? 이해돼? 네. 자, 그럼 중력에 대한 일을 하게 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 값은 2분의 1의 mgh라는 값이고요.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떤 애가 이렇게 있는 애를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이만큼을 당겨 오면은 여기에서의 속력을 처음 속력 V0라고 하는데 이쪽에다 힘을 가했어. 더 빨라지겠죠 이렇게. 나중 속력이 빨라질 거라고 더 속도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를 만들었으니까 일을 한 거란 말이야. 내가 한 일의 양이 요놈의 에너지를 변화시켰을 건데 움직이는 물체는 에너지가 어떤 형태가 있을까인데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면 내가 한 일의 양을 가지고 이 힘의 일정하면은 얘는 우리가 배운 대로 등 가속도 운동을 했을 거고요. 요 상황을 등 가속도 3번씩에다가 넣어보면 3번씩이 뭐게? 내가 지나가다가 물어오면은 죽기 전에 얘기하라고 했잖아. 툭 치면 나와야지. 3번씩이 뭐게? 신나게 놀다 와가지고 3번씩 몰라. 3번씩이 뭐니? 이런 식 있었지? 기억납니까? 안 했나? 했을 건데. EAS는 V제곱 빼기 V제곱의 제곱이야. 그럼 2에다가 A가 뭐냐? A는 가속도라는 값이야. 이 가속도는 F는 MA라서 질량분의 힘이라는 값이야. 여기에다가 S를 해서 이 값이 V 빼기 V0의 제곱인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 이게 1의 정의야. 이 자식이 받은 1의 값으로 양변에다가 FS만 남기니까 요것만 남기니까 넘기게 되면은 2분의 1의 M의 V제곱 빼기 2분의 1의 M의 V0의 제곱식이 있다고 바뀌잖아.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변화가 생긴 거는 중간에 내가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를 갖다가 만들었으니까 일을 해준 거야. 근데 내가 일을 했더니 FS만큼의 일을 했더니 이게 나중에 갖는 어떤 값이고 이게 처음에 갖고 있었던 어떤 값이니까 그 차이가 나타난 거야. 오케이. 그럼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럼 이게 뭐니? 일을 했을 때는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나중에 에너지의 형태인 거고 이게 처음에 에너지의 형태인 거야. 그러면 움직이는 놈의 에너지를 2분의 1의 mv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게 나중에 운동 에너지인 거고요. 이게 처음에 운동의 에너지였던 거야. 이게 되니 뭔 말인지?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이딴 식으로 2분의 1의 mv제곱이다 라고 아까 잠깐 썼는데 그래서 식이 그 모양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에가 그 탄성력에 대한 에너지가 있었는데요. 탄성력 한 거 같은데 있지 앞에? 첫 시간인가 탄성력 하지 않았나? 첫 시간부터? 그러네. 처음에 막 이런 탄성력 풀이 있었네. 이 탄성력이라는 값은 F는 KX의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이 K라는 값은 여기를 F라고 하고요. 여기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마 이 교재 첫 시간에 스프링 나와서 탄성력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F가 있고 이쪽이 미터 단위고 이쪽이 뉴턴 단위라면 이런 뭐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으면 누가 K 값이 큰 거게? 똑같이 1m를 당기는데 이 자식은 10N이 들어가고 이 자식은 3N의 힘이 들어가. 어떤 용수철이 더 짱짱한 탄성 개수가 큰 용수철일까? 이놈입니다. 그러니까 탄성 개수라는 값은 그 탄성을 갖고 있는 그 물체에 얼만큼 탄성이 크냐, 짱짱한 정도가 얼마나 큰가를 갖다가 숫자로 표현한 값이야. 그걸 탄성 개수 K라고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자식 A라는 이 자식을 가지고 얘가 A라는 애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고무줄이야, 고무줄. 스프링이야. 얘를 잡고 이만큼 1m를 끝을 잡고 이렇게 당긴 거야. 그러면 스프링이 늘어났겠지.
여기서 놓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는데 여기에서 얘가 되돌아가려는 힘이 이게 탄성력이야. 그런데 처음에 이 상태일 때는 힘이 0이야. 조금 당겼더니 힘이 조금 들어가. 근데 당길수록 여기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내가 버텨야 되는 힘의 크기가 30N이나 돼. 여기서 더 당기면 힘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변형된 길이와 탄성력이라는 이 힘은 둘이 비례관계가 있는 거야. 비례관계가. 그러면 그래프가 일차함수로 나타나는데 일차함수로 나타나서 F라고 잡고 X라고 잡았을 때 어떤 애를 X만큼을 당겼을 때 그때 버티고 있는 힘의 값이 KX만큼일 거거든? 그럼 내가 이만큼을 당겨서 잡고 있을 때 놓게 되면 얘가 튀어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잖아. 내가 힘과 이동거리를 갖고 에너지를 공급했으니까 얘는 에너지가 생겼단 말이야. 놓으면은 아프단 말이야. 그러면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일까인데 이쪽의 값이 뉴턴이고요. 이쪽 값이 미터면 요마와 요마를 곱한 물리량이 1의 의미가 되겠지. 힘과 거리니까 뉴턴 메타가 줄이야. 얘 두 개를 곱한 물리량은 물리에서는 면적입니다. 면적. 근데 면적이 x에다가 kx 곱한 거를 절반으로 쪼개는 거니까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랑 반절 때린 거야.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탄성력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개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야. 그 값은 항상 보존되는 거야. 마찰과 저항이 없으면.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를 썰보려. 자, 우리 교재를 갖춘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면서 뭔 내용인지를 알고 보라. 페이지 수가 없네.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 이게 뭐니 이거? 중상 과정이라고 써 있는 이런 페이지. 자, 위치 에너지가 있으면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 실험을 갖다가 하면서 내가 정말 일을 하나 과정을 보니까 스탠드에다가 관과 자와 속력 측정기 뭐 이런 게 있어? 세상 좋아졌네. 그 다음에 종이컵 실로 묶은 100g의 추를 장치를 해서 10cm, 20cm, 30cm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5번을 반복해서 평균을 구한다. 그러네요. 평균값이 1.4, 1.98, 2.42. 속력 측정기에 나타난 문제를 보니까 속력 측정기에 나타난 값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추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봐라. 뭐 이런 거기에 낙하 높이가 10cm, 20cm, 아이고 30cm 써 있으니까 중력이 추한테 한 1의 양. 자, 중력이 추한테 한 1의 양은
mgh일 거니까 질량이 얼마입니까? 100g 0.1이네요. g는 9.8이고요. h가 0.1이니까 그럼 이 세 개를 갖다 곱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값은 0.098이겠네요. 얘가 0.2로 바뀌면 0.196일 거고요. 얘는 0.294가 되겠네요. 뭐 그러겠죠? 아니 여기 있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요리가 1에다가 이런 값을 넣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추의 운동 에너지라고 써 있거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인데 운동 에너지는 여기 들어갈 값을 먼저 계산하면은 2분의 1에 m의 v의 제곱인데 v라는 값은 v가 얼마야? 속력 측정기에 나타낸 값이 1.4래. 1.4. 2분의 1의 m의 v가 1.4래.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야. 이게 0.098이야? 해봐요. 1.4 곱하기 1.4 나누기 20 0.098. 아이씨. 이런 바보 같은 문제 왜 내는 거니? 혈흔이가 그렇게 해서 하면 이 값이 0.098이야. 그 다음에는 속력이 뭡니까? 1.98이니까 역시 넣고 제곱해버리면 똑같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똑같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결과 해석 및 정리를 해봐라. 결과 해석 및 정리를 해봐라. 이 결과를 해석해 보니까 여기 있는 값이 이게 지금 이게 높이일 건데요. 높이가 높아지니까 속력의 제곱값이 비례해서 증가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실제로 이게 위치 에너지의 mg라는 값은 mgh와 당연히 2분의 1의 mv 제곱이 비례했을 건데요. 지금 속력 이거 어차피 고정된 값이고요. 이 고정된 값이니까 h랑 분명히 v의 제곱이 비례했을 거거든. 속력의 제곱이. 그래서 실험을 분석해 보니까 얘가 10cm, 20cm, 30cm가 되면 속력의 제곱도 1배, 2배, 3배가 되는구나를 확인해 보는 실험이고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 자식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지금 전환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와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같다. 당연히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되게 바보 같은 실험이네요. 야, 속력 측정기 뭐 이런 걸 실제로 쓴다고?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 아닙니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공계 뭐 수학과든 물리학과든 뭐 공대든 상관이 없이 일반 물리 실험을 하거든. 일반 물리 일반학 실험이 일반 물리 일반학을 배워요. 과에 상관이 없이. 이제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험도 하거든. 실험할 때 이제 그 첫 실험은 되게 간단한 막 그런 거야. 빗면에다 구슬대로 떨어뜨리고 막 진짜 왔다 갔다 움직이고 막 그런 거 실험하거든. 그런 거 할 때 데이터가 이제 정확히 안 나오면 실험을 반복해가지고 한 다음에 평균을 때리면 거의 이제 그 공기 저항이 있더라도 구슬 갖다가 떨어뜨리면 자연학화 시키면 유자식의 값이 거의 9.8로 계산되거든. 중력 가속도가. 근데 속력 측정기 막 이런 거 있으면 되게 간단하겠다. 그때는 이제 떨어지는 거를 초시계를 가지고 시작한 다음에 떨어질 때 딱 할 거잖아. 딱 이렇게 했을 거잖아. 요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낙하 시간을 갖다가 재가지고 10번 재면 평균을 갖다 재겠죠. 가끔 실험하다 보면은 이 누르는 그 스피드가 차이가 나니까
가끔 9.8보다 크게 나와. 9.8이 아니라 9.7이 나오면 중력가속도가 그거는 뭐 대충 실험 분석할 때 뭐 손을 누를 때 뭐 그거랑 뭐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이게 말을 하면 되잖아. 근데 9.9가 나와. 이건 실험이 잘못된 거지. 9.9가 나오면 그 데이터 버리는 거죠. 답을 알고 있으니까. 버려 그거 잘못 넣는 거야. 계속 실험해가지고 맞춰요. 진자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거 실험할 때도 당연히 주기를 재면 중력각도를 알 수 있는데 주기를 잴 때도 한 번을 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 한 5번쯤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이 시간을 잰 다음에 5로 나누게 되면 그게 주기가 되죠. 그러니까 한 번을 하게 되면 오차가 크단 말이야. 시작한 다음에 또 오면 탁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정말 이렇게 딱 멈췄는지 아니면 조금 뒤에 멈추는지를 측정하기 힘들잖아. 5번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잰 다음에 5로 나누면 실험할 때도 이 정밀해지기 때문에 이런 주기 운동을 하는 똑같은 거 반복하는 애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오시고요. 이 녹화가 잘 되고 있니? 네. 53번? 직선경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고요. A부터 D까지 옳은 걸 골라라. A에서 D까지의 평균 속력은 15인 것 같다. 자,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중간에 운동 상태가 변한 거랑 관계가 없이 그냥 총 시간분의 총 거리를 때린 값을 평균 속력이라 하니까 총 시간은 40초에다가 50초에다가 30초니까 총 120초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렇죠?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200에다가 400에다가 300이니까 600에 900m? 요만큼의 거리를 간 거죠. A부터 뭐라고? A부터 D 구간의 평균 속력이니까 이거 맞잖아. 그러면 이 값이 15다. 아니네요. 기억은 아니네. A부터 D 구간을 이게 뭔가 A부터 D 구간을 7.5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면 전체 걸리는 시간이 같다. 7.5인가? 40. 그러네. 그렇지. 평균 속력이 7.5니까 A부터 D까지 이 바보는 뭐 좀 빨리 달았다가 느리게 달았다가 빨리 달았다가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A, B를 겁나 빨리 달았네요. 아니네. CD를 훨씬 빨리 달렸네. 막판 스포츠 300m 30초. 뭐 하여간 얘가 빠르기가 변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애가 처음부터 7.5m/s의 속력으로 움직였다면 동시에 골이 냈겠죠? 그러니까 니에는 맞는 표현이고요. 자, 평균 속력은 운동 도중에 속력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 그렇게 구했네. 갑자기 이런 문제 왜 나오는 겁니까? 앞에 운동할 수도 아닌데. 니은과 디귿이네요. 4번. 4번. 자, 54번은 자, 직선경로를 따라 운동하고 있는 어떤 물체가 0.1초의 간격으로 그렇답니다. 그러면 표가 이렇게 있는데
각 시간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 얼마냐? 0부터 0.1초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 4.9cm를 갖다 그랬거든? 여기서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근데 단위를 갖다가 뭘 쓰고 싶은 거야? 미터 퍼 세크를 쓰랍니다. 미터 퍼 세크.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4.9cm를 갔으니까 49cm per s 했을 거고 미터로 바꾸면 100분의 1이니까 0.49가 되겠네. 같은 방법으로 1.47일 거고요. 뒤에는 2.45, 제일 마지막은 3.43 미터 per s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자식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와 처음에 0.1초까지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쪽을 시간과 구간으로 치면 지금 하나, 둘, 서이 너희가 있는데요. 0부터 0.1초까지 이 자식이 움직인 거는 4.9cm로 움직였거든. 4.9였다가 그 다음에 움직인 거는 대충 한 20cm 움직인 거잖아. 20cm가 어딜까? 한 칸? 한 칸? 20cm를 이렇게 움직였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다 더하면 얼마냐? 20에다가 40에다가 한 80 가까이 되죠. 80이니까 2, 3, 4, 20 되겠네요. 이렇게 옆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식의 이렇게 이차함수 비슷하게 이런 색깔이 있죠. 여기가 지금 거의 20이고요. 여기는 거의 지금 80 근처가 되거든. 더해보면 처음에가 4.9였다가 그 다음에가 여기가 14.7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것만큼 0.2초에는 저 두 개를 더한 거의 한 20cm 움직였을 거잖아.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거까지 더하면 이 끝에까지 움직인 거는 이거 네 개 다 더할 거잖아. 거리를 다 더하게 되면 구간마다의 움직임이니까 전체 이동 거리를 따지게 되면 이런 식일 거고요. 속력으로 따지면은 처음에가 0.49였다가 당연히 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1차 함수로 나타날 건데요. 1차 함수로 나타날 건데 처음에 평균이 0.49니까 이 자식 그래프를 그리면 얘도 4개의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4개의 구간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됩니다.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데 얘 처음 속력이 0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대입 이거 그냥 수치화해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직선 형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문제니까요. 대충 넣으면 제일 마지막에가 지금 뭡니까? 여기가 1, 2, 3이 있으면 이 끝에가 맞는 게 아까 3.43이었잖아. 3.43이니까 증가되는 그런 식의 그래프로 물을 안 줘. 자, 55번에 표는 여러 천체 표면에서 측정한 중력과 각도를 상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구 9.8, 화성 1.6, 달 1.6, 화성은 3.7이니까 0.4 정도로 4 정도로 많이 보는데 3.7 정도. 목성은 24.8. 목성 가면은 지구보다 2배 이상이니까 겁나 살기가 쉽지가 않겠지. 내가 목성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계속 떨어져? 내가 안 죽고 만약에 떨어진다 치면 그럼 목성에 떨어지면 이게 목성이야. 만약에 지나가다가 목성에 인류에 이끌려 떨어져. 근데 목성이나 토성은 기체형 행성이잖아. 그럼 내가 지구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육지도 있고 바다도 이렇게 있으니까 지구의 인력에 떨어지면 와 하다가 물에 퐁당 이렇게 하든가 하다가 벅 하고 죽든가 뭐가 될 거잖아. 육지에 맞아 죽든가. 그럼 목성은 여기서부터 떨어졌다 치면 뭐 이렇게 될까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점점 작아지다가 중심을 여기였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끌어당기니까 진동을 할까? 마찰이 있어. 아니 마찰이 있으니까 만약에 목성이 추락하면 어딘가 부닥칠까 안 부닥칠까? 부닥치겠지. 기체 형행성은 이제 기체가 많은 거지만 중심에 들어가면은 압축 상태의 액체가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더 이상 뚫고 들어가기 나보다 밀도가 큰 액체의 핵 같은 게 나올 거니까 거기 부닥치면 물에 빠지는 것처럼 푹 하고 부닥치겠죠. 밀도가 크니까 내가 더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겠니? 설마 관통한다고 생각한 거야? 관통하면 재밌긴 하겠다. 야 관통하면 목성문체에 막 초팔같이 일어나라 겁나 많을 텐데 왔다 갔다 진동하는 애들이. 지구도 만약에 이렇게 관을 뚫어서 여기서 만약에 공 떨어뜨리면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진동합니다. 지구도 구멍을 뚫으면. 이 구멍 왜 못 뚫을까? 그러니까 지구의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중에 직접 파보는 직접 시추법이 있을 건데 직접 땅을 파진 않지. 이거 왜 못 팔까? 밀도, 온도, 밀도, 압력 이 중에서 뭐 때문일까? 압력입니다. 압력. 그러니까 구멍을 판다라고 하는 건 니네가 날씨가 덥잖니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에서 막 파요 이렇게 괜히 파가지고 막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모래찜질하고 한다 쳐봐. 땅바닥을 이렇게 판다고 쳐봐. 땅바닥을 파는데 내가 한 요만큼을 파고 싶어 땅바닥을. 그러면 대충 그냥 이렇게 파면 되지 이렇게 손으로 파면 되지. 근데 얘를 갖다가 더 깊이 파고 싶어. 한 2m 파고 싶어. 이거로 팔 수 있을까? 못 팝니다. 계속 이게 파고 내려가다 보면은 압력이 이제 이 사방에서 밀려 들어오는 이 힘이 압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깊이 파고 싶으면 구멍을 갖다가 이렇게 넓게 해서 이렇게 파야 돼 이렇게. 더 깊이 파고 싶으면 이렇게 파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를 갖다가 파고 싶으면 한 이만큼 파면 돼 이렇게. 이쪽에서도 파. 그 맞나? 좀 팔 수 있어. 이만큼 파야 돼 이만큼. 이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 이거 뭐하러 파? 얼마 전에 쇼츠를 봤는데 겁나 못 사는 나라야. 금광에 가면 이제 물 두대로에 사금을 캐잖아. 사금 캐는 거 알죠? 이렇게 냇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사금을 캐는데 이 물 새는 거 말고 금광의 바로 옆에는 사금 함량이 더 많을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목숨을 걸고 그런 거 본 적 있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요만해. 1m 정도, 1m도 채 안 돼. 1m도 안 되게 땅을 파는 거야. 이렇게. 위에 이게 나무 같은 거 딱 해가지고 구멍을 딱 만들어. 1m를 파. 그리고 사람이 수경을 끼고 한 손가락만한 튜브 같은 거를 입에다가 물고 밖에서 이제 펌프를 돌려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야. 이거 하나 생명줄이지. 그거를 메고 들어가. 당연히 그 안에는 흙탕물이니까 진흙 뻘이잖아. 흙탕물이니까 안 보일 거잖아. 감각으로 삽 하나 들고 들어가서 바깥에서 이렇게 소쿠리 같은 거 내려주면 그 안에서 그 소쿠리에다가 진흙을 담아. 그럼 사인을 주면 걔가 덜어 올려. 그 안에서 퍼낸 진흙을 바깥에서 이렇게 물에 뿌려가지고 물에다가 헹구다 보면 금들이 나올 거잖아. 또 소쿠리 갖다 해. 근데 그걸 한 번 내려가면은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니까 애가 1시간 반인가를 그 안에서 이걸 매달고 계속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타는 거야. 감각으로 이렇게 파는 거야. 파가지고 삽질해서 판 다음에 사인본에 올라가면 조금 있다가 또 내려오면 또 집어넣고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거기에도 멘트가 그렇게 나와.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거잖아. 근데 이게 왜 위험한 일을 하면 압력 때문이야. 땅을 파면 팔수록 얘가 안전하려면
한 교실만큼을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길게 파잖아? 그럼 만약에 옆에서 압력으로 무너져도 내가 피할 공간도 있고 깊이 팔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이렇게 1m짜리 요만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못 맞게 못 들어가.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 오. 근데 자기가 캐고 있는 그 땅바닥에 진흙을 캐서 섣불리 닿으면 자기 목숨을 담는 거야. 내가 많이 파잖아? 그럼 난 매몰되게 돼 있어.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하다가 금이 막 나와. 조금만 더 파볼까? 조금만 더 파볼까? 해서 거기에도 마지막에 그 영상에 뒤에 이러다가 매몰돼서 그 죽은 그 잠수부들의 수가 몇 명인지 헤아릴 수도 없다 해가지고 1m짜리가 이렇게 진흙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있는 이제는 쓰지 않는 그 구멍들을 막 보여주는 거야. 근데 저기 하고 들어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옆에는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 확률적으로 만약에 계산해 봤더니 뭐 예를 들어 한 20m 지나가면 무너진다 라고 하면 한 5m보다 조심해야 될 거잖아. 육심생에서 막 하다가 무너지면 그냥 죽는 거야. 우리는 행복한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런 데 들어갈 일 없잖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목성 이게 뭐야? 중력 겁나 큰데 예쁘게 관통할 수 없습니다. 가다 오면 어딘가 부딪힐 거야. 자, 옳은 걸 한번 보면요. 화성에서는 질량 10kg의 무게가 지구에서는 10kg면은 한 9.8을 곱해서 그랬던 것처럼 화성에 가면은 3.7L일 거다. 그렇죠? mg를 곱하니까 37L쯤 되겠죠? 왜 37이라고 했지? 37. 오케이. 어딘가에서의 이 무게라는 값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가 화성은 3.7이라고 했으니까 무게가 10이면 37이라고 해야 되네. 37. 지구 표면보다 목성 표면에서 작용하는 중력이 클 것 같다. 그러겠죠. 이 표면이라고 부르기가 되게 애매하지만 바깥에가 기체형 행성이라 그래도 뭔가 발 디딜 때가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점점 밀해지다가 액체 상태의 무언가가 나옵니다. 중력이 클 거고요. 니은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달나라에서 자연학하는 물체는 1초마다 9.8이 아니라 1.6씩 증가하겠죠. 2번 니은 항해가 맞네요. 얘는 55번에는 니은 항해가 맞고요. 자, 56번에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자, 첫 번째는 자연학하하는 그림인데요. 중력만 작용한다. 누가 봐도 그렇죠. 기억은 맞고요. 자, 나와 다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그렇지 않네요. 다를 보니까 간격이 일정하다. 등속도 운동이다. A가 0이다. F가 0이다. F가 0이라는 뜻이죠. 일정한 크기의 힘이 아니라 가끔 이거 다 고르고 나서 0도 일정한 거잖아요. 뭐 이런 0은 작용하지 않은 거야. 오케이? 0은 작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는 틀렸고요. 자, 라와 마에서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라가 어딨어? 그러네요. 포물선 운동이나 진자의 운동은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합니다. 맞고요. 자, 반은 뭔가 시간의 간격이 일정 등속 원운동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힘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원운동은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원운동은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0이라고 해야 돼. 0.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넘기시면 자, 57번에 자, 수평 방향으로 5kg의 물체를 밀었다가 물체를 1m를 들어 올렸는데 등속으로 밀었다가 등속으로 들어 올렸대. 그러면 우제가 이 옆으로 갈 때 한 일의 양이 얼마일까를 보면 힘을 줬는데 왜 얘가 등속으로 움직일까?
그렇지. 여기에 내가 이쪽 방향에 10N의 힘을 줬는데 등속이 된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의 힘이 무조건 10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바닥에 마찰이 있다는 뜻일 거고요. 오케이. 자, 마찰력이 존재해서 내가 가하는 힘의 값이 실제로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한 1의 총합을 따지면 얘가 받은 1의 총합은 알짜 힘이 한 1일 건데요. 알짜 힘이 지금 10과 10이니까 0이죠. 그러면 물체를 옆으로 민 거는 1이 아니야. 들어 올리는 거는 이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죠. 그럼 일을 갖다 얼마큼 한 거야? 5kg의 상자라고 했으니까 들어 올릴 때 여기 있던 애를 갖다가 들어 올리면 mgh니까 mg 값이 지금 5kg면은 50이고요. 1이니까 50줄이네요. g를 10으로 하게 되면 9.8이야? 귀찮은데요. 하여간 9.8로 하면은 49줄이네요. 오케이. 자, 우제가 상자의 마찰력에 대해서 일이 없습니다.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은 마이너스 값일 건데요. 지금 일단 플러스 값이니까 틀렸고요. 마찰력이 1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동거리가 4m니까요. 4m를 이동했으니까 마찰력이 한 일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곱하기 마찰력과 이동거리의 사이값은 코사인의 반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0입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다가 사람이 누구야? 우제가 지금 에너지를 갖다가 40을 만들어 놓은 거를 마찰력이 40을 날려 먹어서 수평방향으로 이렇게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이 자식이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안 생긴 거야. 자, 디귿에 보시면 1m 높이에 있는 상자가 가지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mgc 때리면 아까 얼마입니까? 물체 들어올릴 때 내가 가하는 힘의 크기가 mg 값이 9.8 집어넣으면 49인데요. 1m 들어올렸으니까 49줄만큼이 생겼다는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은 맞군요. 뒤에 있는 문제가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건 내가 맞춰줄 테니까 일단 에너지만 해서 65번까지만 일단 풀어오고요. 그 뒤쪽에 있는 그 전자기압 같이 또 뭐 하나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같이 합시다 그냥.